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돈을 잃었을 때도, 건강을 잃었을 때도 크나큰 아픔이 있지만, 사실 가장 가슴이 무너지는 순간은 자식을 바라보며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고 스스로를 탓할 때입니다. 남들은 자식이 잘 자라서 효도한다는데, 우리 집은 왜 늘 힘들고, 왜 갈등만 남을까?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한숨을 쉽니다. 흔히들 자식이 잘 되는 건 운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저는 수많은 가정사를 상담하며 명확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잘 된 집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모님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대학자 정양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이 어찌 스스로 바로 되겠는가? 부모가 바르니 자식이 따르는 것이다. 부모의 태도가 곧 자식의 인생을 결정짓는 밑바탕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자식들이 잘된 집 부모님들의 공통점 4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4가지는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끌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소리 없이 일상 속에서 쌓이는 작은 습관과 태도였습니다. 그것이 평생 자식의 마음을 붙잡고 자식으로 하여금 부모를 평생 내 편이라 느끼게 만든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시골 부모였죠. 재산도 많지 않았고 자식에게 큰 돈을 물려준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집 자식들은 다들 성실하게 자라 어느새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늘 부모를 공경하며 찾아왔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그 부모님은 늘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너희를 믿는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거라. 자식은 그 신뢰 속에서 자기 삶을 책임지고 나아갔습니다. 결국 부모의 믿음과 태도가 자식을 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도 지혜가 필요하듯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도 깊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자식이 잘 되는 집 부모님들은 결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자식의 본성을 보려 했습니다. 잘못된 길을 막기보다는 자식이 가진 성품과 장점을 살려주려 했습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 다루는 법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부모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존중과 절제를 지키니 자식도 그대로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자식을 잘 키우고 싶으시다면 돈이나 물려줄 재산보다 이 4가지 공통점을 먼저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족해도 자식의 마음은 늘 불안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자식들이 잘된 집 부모님들의 공통점 4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혹시 내가 놓치고 있던 건 없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깨달음 하나가 여러분과 자녀의 미래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잘된 집 부모님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말과 태도의 절제입니다. 겉으로 보면 작은 차이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식의 성품과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오래전 상담했던 한 가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말수가 적었고 늘 조용히 자식을 지켜보는 분이었습니다. 자식이 시험에서 떨어져도 실수를 해도 넌 왜 이것밖에 못하니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이번엔 내가 해보았잖니. 다음엔 더 나아질 거다. 그 한마디에 자식은 부모의 믿음을 느꼈습니다. 실패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이죠. 반대로 또 다른 한 집은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늘 자식을 다그쳤습니다. 남들은 다 잘하는데 넌 왜 이 모양이니?
내가 잘못해서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다. 그녀는 자식을 사랑했기에 한 말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자식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늘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죄책감, 스스로 무가치하다는 상처가 깊게 새겨졌습니다. 그 자식은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와 거리를 두었고, 자식의 마음 속에는 부모에 대한 두려움과 피로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자식이 잘 되는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의 차이가 갈립니다. 부모의 한마디가 자식을 살리기도 하고 평생을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절제가 필요하다는 데 있습니다. 가족이기에 더 함부로 말하기 쉽지만 사실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존중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말을 아끼고 따뜻하게 대할수록 자식은 안정감을 얻습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모든 자식은 다릅니다. 성격이 급한 아이, 느린 아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 손재주가 있는 아이. 부모가 자기 기준으로 자식을 재단하면 아이는 꺾여버립니다. 본성 그대로를 인정해 주어야 아이는 스스로 성장할 힘을 찾습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작은 칭찬을 자주 건네는 것입니다. 잘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하는 그 자체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해보려고 했구나. 수고했다. 이 짧은 말이 자식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말은 바람처럼 흘러가는 것 같지만 아이의 마음에 씨앗처럼 심어집니다. 좋은 씨앗은 시간이 지나 꽃을 피우고 나쁜 씨앗은 마음속에서 가시가 되어 평생을 찌릅니다. 그래서 자식이 잘된 집 부모님들은 항상 말과 태도를 절제했습니다. 사소한 순간에도, 무심한 말 한마디에도 진심과 인격을 담으려 했습니다. 그 절제가 결국 자식을 단단하게 세우고 부모와 자식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잘된 집 부모님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바로 자식의 본성을 존중해 주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에게 공부 잘해야 한다, 좋은 대학 가야 한다, 안정적인 직업 가져야 한다라는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러나 자식마다 타고난 본성은 다르고 그 본성은 억누를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기 기대만을 강요할수록 자식은 꺾이고 마음은 다치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안에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성격이 꼼꼼하고 차분해 공부를 잘했고, 둘째는 활동적이고 창의력이 넘쳤습니다. 보통 부모라면 첫째를 칭찬하고 둘째에게는 형처럼 하라는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은 달랐습니다. 첫째에게는 꾸준함을 칭찬하며 뒷받침했고, 둘째에게는 자유롭게 놀고 실험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첫째는 안정된 직업을 얻어 성실히 살아갔고, 둘째는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만약 부모가 둘째에게 형처럼 되라고만 강요했다면 그 재능은 꽃 피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식을 본성 그대로 인정해주는 지혜입니다. 사람은 각자 다른 씨앗을 품고 태어납니다. 사과 씨앗을 심으면 사과나무가 자라야 하는데 배나무가 되길 바란다면 결국 좌절만 남습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씨앗을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이 가진 가능성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타인을 내 기준에 맞추려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특히 자식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부모가 먼저 너는 너답게 살아도 된다라는 메시지를 줄 때 자식은 자존감을 잃지 않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보는 법은 작은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아이의 눈빛, 놀이 방식, 흥미를 가지는 대상, 이런 것들을 세심히 살피면 본성이 보입니다. 그걸 존중하는 부모 밑에서 자식은 자기 길을 찾아갑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상대의 본성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성향을 인정해 줄 때 자식도 부모를 신뢰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구나 하는 경험은 평생 부모와 자식 사이의 끈을 이어줍니다. 여러분, 억지로 방향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건 부모의 욕심일 뿐 자식의 행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자식이 가진 성품과 장점을 살려줄 때 비로소 그 아이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날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이 말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믿어주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었다. 그 믿음이 결국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집 한 채, 땅 몇 평,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곧 자식의 행복을 보장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역사와 철학의 가르침은 전혀 다릅니다. 정약용 선생은 자식 교육에 있어 부모의 바른 삶과 몸소 보여주는 인격이 가장 큰 재산이다라고 했습니다. 돈은 금세 사라지지만 부모가 보여주는 삶의 태도는 자식의 정신 속에 평생 남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은 순간이지만 본보기를 보이는 것은 영원하다. 부모가 이웃과 어떻게 지내는지, 작은 갈등 앞에서 어떻게 태도를 취하는지 그 모습이 곧 자식의 교과서가 됩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확인됩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갈등을 풀어가는 방식을 본 자식은 사회에 나가서도 그 방식을 거의 그대로 재현한다. 부모가 감정을 참지 못하고 폭언을 일삼으면 자식도 비슷한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려 하고, 부모가 차분히 대화와 절제로 문제를 풀면 자식도 같은 태도로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말보다 행동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에게 아무리 올바른 말을 해도 부모가 다르게 행동하면 말은 힘을 잃습니다. 행동이 곧 교육입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보는 법은 부모 스스로의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부모가 늘 불평만 하고 남 탓만 하는 모습을 보며 자식이 자라면 자식 역시 세상을 원망하는 눈으로만 바라보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의 태도를 잃지 않고 차분히 길을 찾는다면 자식은 본성 속에서 인내와 끈기를 배우게 됩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부모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 자식도 상대를 존중합니다. 부모가 늘 이웃과 다투고 친척과 관계를 끊어내면 자식 역시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은 순간을 지나가지만 부모의 태도와 습관은 자식의 정신에 새겨집니다. 돈은 잠시 도움이 되지만 삶의 지혜는 세대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자식이 잘된 집 부모님들은 언제나 삶으로 가르쳤습니다. 먹는 태도, 말하는 태도, 다투는 태도, 작은 순간마다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큰 유산을 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잘된 집 부모님들의 네 번째 공통점은 바로 기다림의 지혜였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보면서 늘 조급합니다. 빨리 안정된 직장을 잡아야 할 텐데, 빨리 결혼해야 하는 거 아닌가, 빨리 성공해야지 인생이 풀리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앞서다 보니 자식을 몰아붙이고 때로는 자식의 삶을 부모가 대신 설계하려 합니다. 그러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매는 제때 익는다. 억지로 당기면 맛을 잃는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은 제때 찾아옵니다. 부모가 서두른다고 빨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상담에서 만난 한 어머니는 늘 자식에게 빨리라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빨리 공부해라. 빨리 취업해라. 빨리 결혼해라. 그러나 자식은 그 말에 짓눌려 오히려 도망쳤습니다. 결혼을 늦췄고 부모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서 한 말이라 했지만 그 사랑은 조급함으로 변했고 결국 관계를 해치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또 다른 부모님은 달랐습니다. 아들이 취업 준비를 오래 하고 있을 때 주변에서는 언제까지 집에 붙어 있냐? 빨리 내보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은 말했습니다. 내가 준비됐다고 느낄 때까지 해라. 우리는 믿고 기다릴게. 그 말에 아들은 마음의 짐을 덜고 자신의 속도에 맞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고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더 깊어졌습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조급함을 버리고 기다림을 배우는 것입니다. 서두름은 불신에서 나오고 기다림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보는 법은 성장의 속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다른 계절을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봄에 일찍 꽃을 피우고 누군가는 늦가을에야 꽃을 피웁니다. 부모가 그 차이를 인정할 때 자식은 자기 리듬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불필요한 간섭을 줄이고 대신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라. 이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에 뿌리처럼 내려 평생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기다려준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은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고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평생의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잘된 집 부모님들의 마지막 공통점은 바로 스스로를 먼저 지킨 부모였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 희생했어. 내 인생은 없어도 좋다. 자식만 잘 되면 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부모 밑에서 자식이 크게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자신을 돌보는 능력에서 시작된다. 자신을 잃은 사랑은 상대에게 짐이 될 뿐이다. 부모가 자기 삶을 버리며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 자식은 처음엔 고마워하지만 곧 무거운 짐으로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상담에서 만난 한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저를 위해 평생 고생만 하셨어요. 그게 늘 마음의 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가 없어요. 어머니의 고생을 생각하면 죄책감이 앞섭니다.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은 자식을 옥죄는 족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간 부모도 있습니다. 그 부모는 자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 테니 너도 내 인생을 살아라. 내가 내 곁에 있어주면 고맙고 멀리 있어도 괜찮다. 나는 내 삶이 있으니까.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은 부모를 죄책감이 아닌 존경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부모가 삶을 당당히 살아가니 자식은 오히려 부모를 본받고 싶어 했습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나를 잃지 않으면서 상대를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지킬 때 자식은 부모를 짐이 아닌 버팀목으로 느낍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보는 법은 자식에게 과도한 의존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전적으로 기대면 자식은 자신을 잃습니다. 부모가 스스로의 본성을 지켜낼 때 자식도 자기 본성을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적절한 거리두기입니다.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부모와 자식이 서로의 삶을 존중할 때 그 관계는 오래갑니다. 부모가 자기 생활을 즐기며 당당히 살아가는 모습이 자식에게는 가장 큰 가르침이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버린다는 말은 겉으로는 숭고해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자식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부모는 스스로를 먼저 돌보고 그 힘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식들이 잘된 집 부모님들의 공통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공통점은 화려한 재산도 아니었고 눈에 보이는 유산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일상에서 부모가 보여준 태도와 습관이었습니다. 첫째, 말과 태도의 절제.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존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자식의 본성을 존중하는 태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그 본성을 살려주었을 때 자식은 스스로 길을 찾아갔습니다. 셋째,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부모의 자세. 말보다 행동이 더 큰 울림을 주었고 부모의 삶이 곧 자식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넷째, 기다림의 지혜. 조급함을 버리고 자식을 믿고 기다려 주었을 때 자식은 자기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스스로를 지키는 부모의 당당함. 자신의 삶을 돌보는 부모일수록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며 평생 의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은 가르침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본보기로 키우는 것이다. 결국 부모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자식이 어떤 길을 걷느냐를 결정짓습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태도와 지혜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믿어주는 시선,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자기 삶을 지키는 당당함. 이 모든 것이 자식에게는 세상 어떤 재산보다 소중한 유산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나는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걱정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말과 태도를 절제하고 자식의 본성을 존중하며 내 삶을 당당히 살아가면 그 순간부터 자식은 달라집니다. 관계는 달라집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며 나도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빛나면 여러분의 자식도 빛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고 채널 구독으로 함께 지혜를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